과거에는 조선시대 한번 보자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 서예가입니까? 아닙니까? 서예가 아닙니다. 학자고 인간 되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글을 잘 썼을 뿐이죠. 박연 선생 음악가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공부를 했는데 음악을 잘했을 뿐이죠. 이순신 장군은 장군인가요? 무인인가요? 그 이전에 인간이 되는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군사 그 인솔을 잘한 거죠. 대시인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시를 쓰고 문장을 쓰는 걸 보면요, 대문학자고 시인이고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 사관학교에 가서 장군 된 사람은 그 무술 그런 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간 뒤에 그 다음에 분야를 나누는 이게 원칙인데요. 서구인들의 경쟁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만 하니까 안 되는 면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그 통섭이니 융합이니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서양 따라가는 걸 잠깐 그만두고 우리를 좀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음 챙기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싸우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야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제발 인간 좀 되거라 이러는데요. 서양 사람한테 그 말하면 큰일이 납니다. 당장 거울을 본대요.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여? 이런 모독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네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인간의 마음을 안 가졌으면 인간 아니죠.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햇빛 보질 않고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옵니다. 곰 한 마리 갖다 놓고 쑥 한 만 먹여도 그 인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곰이 인간 됐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곰 같은 인간. 그렇죠. 뭐 개 같은 거, 뭐 돼지 같은 거 뭐 많을 텐데 상징적으로 두 짐승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 민족이죠, 우리가.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라는 동굴,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동굴, 그 동굴의 힘으로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서양 따라가다가 그만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앞으로의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그러니까 전공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의 공통적인 그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거쳐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이 뭘까? 몸은 모음이라는 건데요. 모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요, 물이 한 이만큼 있고 소고기도 붙어 있고 돼지고기도 붙어 있고 콩나물도 붙어 있고 시금치도 붙어 있고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게 몸입니다. 이거 원래 주인 다 돌려주고 나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은요, 집하고도 같습니다. 이 집 원래 없었다고요. 흙덩어리 나무 토막이 얽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얽어서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건데, 이 집이 가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집은 근사한데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가질 수 없는 집이죠. 그런 집을 흉가라고 합니다. 흉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몸을 집이라고 합니다. 몸집이라고 합니다. 몸집. 영어 좀 배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말이죠. Your body house. 별이 이랬다가는 완전히 엉망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통합니다. 몸이 집이니까
몸속에 들어있는 게 있겠죠. 들어있는 거. 몸이 있다면 들어있는 게 있겠죠. 바로 마음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만 챙기면 잘못된 거라고요. 안 보이는 마음을 더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몸만 열심히 챙긴다. 그거를 우리말로 밥보라고 하는데요. 밥만 챙기는 사람. 보자가 그 사람을 보라 그럽니다. 울기만 하면 울보 이러고 그냥 놀기만 하면 놀보 이러는데요. 밥만 챙기니까 밥보 이러는데 이 비협이 탈락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밥만 챙기는 사람, 오늘날 말로 하면 돈만 챙기는 사람, 바본 거죠. 이걸 우리가 알면 말이죠.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영어를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럼 미국 사람을 만나면 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영어로 막 말을 물어오면 그거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요새는 위축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보를 쳐다보고 왜 위축이 됩니까? 그렇죠. 코가 좀 큰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를 향해서 위축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합니다. 나는. 멀리 오시느라고 피곤하셨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또 앉아요. 또 보면 뭐 지가 내 말 못 알아듣나 내가 지 말 못 알아듣나 뭐 잘못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 통상을 하면 아무래도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영어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조금 위축되기 쉽다고요. 그 운동선수 보니까 골프선수 이런 사람들 외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말이 딸리니까 운동도 잘 안 돼. 이게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말이 좀 되고 난 뒤에 실력도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위축될 일이 없겠죠. 뭐 내가 지 말 모르나 지가 내 말 모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위축될 일이 없는 거죠. 국제 통상을 할 때 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를 내려다 보니까 좀 불쌍한 존재니까요. 바보니까요. 좀 위로해가면서 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보가 되면 똑같은 거죠. 우리는 바보에서 벗어나야죠. 바보에서 벗어나기. 그렇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보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비극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행복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만 하는 거니까 모두가 바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데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두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서양 심리학은 두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두 마음인데 왜 두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느냐 하면요. 원래는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 원래 사람은 본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마음. 근데 여기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커져서 이걸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커져서 본래 마음은 요만하고 욕심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욕심이 진짜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은 밖으로 나오면 남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욕심을 위장을 한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인가 속마음 뭐 이런 노래를 하던데요. 속마음. 그건 전부 다 욕심을 말해요. 나는 지금 뭐 네가 잘 돼서 축하해주고 있지만 속마음은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건데 전부 욕심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해독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뭔가 원래 없던 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뻐꾸기 새끼하고 똑같습니다.
뻐꾸기 새끼 어떻게 크나요? 그거? 뱁새 같은 작은 새 둥지에 새가 알을 낳으면 그 위에 뻐꾸기 새끼가 알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깨난다고 그랬죠. 깨나가지고 이걸 다 해치워. 그리고 자기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 새끼인 줄 알아요. 조그마한 새가. 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먹여주는 거죠. 쉴 틈이 없어. 좀 쉬려고 그러면 더 갖고 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자꾸 커서 여기 못 들어가.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요런 새가 먹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쯤 되면 지 새끼 아닌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걸 새대가리라고 부릅니다. 그쯤 되면 이건 내 새끼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날개가 나서 어느 날 뻐꾹 하면서 날아간다고. 그걸 이 둘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간에 무슨 짓을 했나요? 그간에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봉사했죠. 이 새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더욱 불쌍하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새만 불쌍한 거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래 자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 뻐꾸기가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밀어냈다고. 밀어내고 주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자동차라면 이 마음은 운전수라고요. 이 운전수는 자기 차를 조심조심 운전할까요? 거칠게 난폭하게 운전합니까? 조심조심 운전하겠죠. 근데 강도놈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운전수를 밀쳐내고 자기가 운전하면 그건 난폭 운전을 하는 거죠. 차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자동차라면 우리 몸이 피곤하고 뭐 그냥 괴롭고 이러면 원인이 뭘까요? 이 몸의 운전수는 지금 강도다. 그렇죠?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도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뻐꾸기 새끼처럼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밀어낸 강도놈인데 이것이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한테 뭐라고 하느냐? 욕심은 소리를 지릅니다. 채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욕심 채우느라고 이제 뱁새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는 경우도 있고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우면 행복하고 못 채우면 욕구, 불만, 불행이겠죠. 암만 성공을 해도 경쟁에서 이겨도 설설이 늙어가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뻐꾸기 새끼가 입을 벌릴 때 먹이를 안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돼.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굶어서 자꾸 적어져서 죽겠죠. 이게 적어지면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반이 되면요. 이 욕심이 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이 주인 노릇 하겠죠. 돌아온 내 마음이죠. 사람이 바뀝니다. 돌아온 내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돌아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리는 마음이 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줄 아는데요. 마음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줄 아는데 이 보따리는 이렇게 닫힌 그 보따리가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욕심은 닫힌 마음인데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은 다른 사람도 마음 보따리가 있는데 거기도 열려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열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돼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위대한지 한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에서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뿐인 것 같아요. 또 영어 좀 배워가지고 미국 가서 우리 원마인드로 같이 일합시다.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 받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니까 하나 마음이죠. 님 붙이면 하나님 마음이죠. 천심이죠. 원래 내 마음이 본래 마음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하늘 마음,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이 약분하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내가 하늘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늘이죠.
내가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하늘 마음이 되면 전에는 몸 속에 내가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몸 속에도 내가 있지만 몸 밖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부 다 이게 내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내 마음이 바다 같아. 우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 속에 들어있으니까 전부 납니다. 남이 없어지는 거죠. 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남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이 여유롭게 됩니다. 여유롭게 됩니다. 긴장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느긋해집니다.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이제는 졸리면 잡니다. 전에는 내가 자면 경쟁해서 지니까 잠 안 자고 일을 하는데 이제는 졸리면 자. 남이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느긋하게 건강하게 잘 거 다 자고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달라집니다. 공부가. 전에는 공부 왜 할까요? 시험 잘 보려고. 공부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이 관심이죠. 시험 치고 나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시험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싹 사라집니다. 대학 왔다, 고등학교까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지금 목적은 시험이죠. 마음은 여기가 있다. 여기는 마음이 없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걸 지겹게 왜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에 마음이 없는 공부는 지겹고 피곤하고 그래서 지겹다 피곤하다 지겹다 시험날이 됐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는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시험한테로 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공부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재밌는 거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에. 재미있게 됩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험날이 왔습니다. 이게 다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적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면 성적은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따라옵니다. 연애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봐야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더 도망가요. 장미 한 송이 갖다 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방법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욕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빌려서 욕심 채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상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친정 오빠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보호받을 사람 같아요. 도망가다가 안 따라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외딴 집에 한 방에 있어도 보호해 줄 사람 같잖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는 겁니다. 가던 사람이. 연애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죠. 쫓아가서 붙잡았다. 어떻게 수를 써서 연애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이 창의력 있는 사람이 이제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부품을 잘 만들어서 조립해서 그 완성품을 만드는 이런 생산 과정이었는데 그거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숙련된 그 기능공들이 중요했는데 요새는 그걸 다 로봇이 만듭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창의력인데 창의력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창의력이란 뭐냐면 우리는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인데 하느님은 누구하고 제일 닮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금방 아시죠? 하느님하고 따라 붙는 말이 있죠.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똑같습니다.
부모하고 가장 닮았어.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 살리는 게 일이죠. 야, 밥 먹어. 너 살아라 이 소리죠. 너 좀 쉬었다 해. 살아라 그 소리. 이제 자야지 살아라 그 소리.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죽는 거죠. 자살은 이건 최악입니다. 아무리 못돼도 죽는 것보다는 덜 불효죠. 하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일입니다. 근데 하늘은 밥 먹어 귀로 들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밥을 먹나요? 밥 먹을 때 되면 시계 보고 시간 됐으니까 먹는 거 아니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배고프다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느낌으로. 그 느낌이 하늘의 지시입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하늘이 밥 먹으라고 소리죠. 왜 이렇게 잠이 옵니까? 하늘이 자라고 소리죠. 수업 시간입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안 자고 딴 짓을 해놓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창피하더라도 사는 게 우선이니까 자라. 그래서 잠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한 대 피고 싶어질까요? 하늘이 한 대 피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중독이 돼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늘 나를 쉬지 않고 살리려고 지시를 하는 건데요. 이 집이 5분 후에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늘이 가만히 있을까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안 나가고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쥐는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쥐가 있으면. 고양이도 나간대요. 쥐한테 너 왜 나가니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집 무너져요 이러고 나가진 않겠지. 느낌이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왜 다칩니까?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픈 건데 고스톱 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때는 하늘이 밥 먹으라고 지시 안 합니까? 해도 돈 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느낌이 차단이 됩니다. 돈 잃은 사람은 배가 더 안 고파. 잠도 안 옵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은 끊임없이 느낌을 주는데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들릴 뿐입니다. 쥐가 사람보다 욕심이 적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대로만 만들면 못 살아.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더 좋은 것을. 그러면 하늘이 나를 살리고 싶어서 더 좋은 걸 만들게 해주겠죠. 느낌이 옵니다. 이러면 되겠다. 느낌이 온다고.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욕심만 없으면 누구나 창의력이 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근데 욕심 때문에 창의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적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시면 그건 세종대왕 이러면 됩니다. 그때 창의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의력 싸움인데요. 바로 욕심이 없으면 왕성한 창의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어도 쓸쓸하지가 않습니다. 늙어도 기쁩니다. 어째서 늙는 게 기쁠까요? 전에는 여러분 다 젊은데 나만 늙었잖아요. 씁쓸한데 이제는 다 납니다. 그렇죠? 다 나니까 이 몸이 늙어야 다 자라지. 그러니까 늙는다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자라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을 때 쓸쓸히 늙으면 얼굴이 더 흉물스러워집니다. 기쁘게 늙으면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60, 70이 되면 예술품처럼 좋아집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옛날 화가가 소나무 밑에 70 노인을 그린다고. 내 경우는 약간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젊었을 때보다 요새 얼굴이 낫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 그렇게 못생겼었냐? 지금 다 못했대. 그렇게 되는데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왜 죽는 게 희망일까요? 전에는 여러분은 다 살아있는데 나만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데 다 나니까 이 늙은 게 죽어야 다 살죠.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물론 안 되는데요. 살 만큼 살고 할 일 다 하면 얼굴이 고와져서 하나의 나뭇잎 같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 다 하고 나면 곱게 물이 듭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서 이 산들바람에 떨어지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제대로 살면 이제 늙을 만큼 늙으면 고와져서 밥 먹다가도 난 이제 간다 이렇게 쉽게 갑니다. 그거는 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물이 있는데 여기 얼음이 둥둥 떠 있다고요. 얼음이. 요 얼음이 나는 둥근 얼음 덩어리다. 얼음 덩어리. 이런 판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좀 이따가 보니까 녹아버렸습니다. 그 나는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물이다. 이 본질을 알고 본질적으로 살면 이것도 물이죠. 이것도 물이죠. 이것도 물이죠. 다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죠. 그런데 너가 없어졌다. 없어진 겁니까? 그 물이 그 물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죽고 사는 게 여의를 하나와 같아요. 똑같은 거죠. 얼어 있거나 녹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녹은 상태의 물이 본래 모습입니까? 이게 본래 모습입니까? 어느 게 본래 모습입니까? 녹은 상태가 본래 모습이죠. 이게 본래 모습이고 이게 잠깐 녹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그건 어떻게 아느냐면 회귀 본능이 회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녹으면 원래 물이 되면 되는데 이 물이 얼면 항상 요 모양이 된다면 요게 본질입니다. 근데 원래 다시 얼면 요 모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본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녹는 것은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할아버지 며칠 전에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다. 본래 모습으로. 본래 모습은 우리가 두고 온 고향의 모습이죠. 고향 가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고향 가는 것. 지금 죽으면 물론 안 돼.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냥 휙 갈 수는 없죠. 대학교 생활 즐거웠죠. 그러면 이제 취직해서 사회 나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죠. 기념하고 가야 돼요. 그게 졸업식이죠. 그래서 죽는 걸 기념식 하는 거죠. 그래서 친지들 모으고 친구들 모아서 식사 만찬 같이 하고 기념 촬영하고 한마디씩 주고받고 그리고 손 흔들고 가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죽음인데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설명하면 더 이해가 더 빠른데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걸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고 이제 이게 남았는데 이게 6그룹인 거죠. 이 나무는 6그룹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 그루잖아요. 한 그루다. 원래 하나다. 모두 하나다. 이게 진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죽어도 전체는 안 죽어. 전체가 하나니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니까 이 몸이 죽어도 안 죽는 거죠. 욕심은 요 속에만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한 마음이 되고 보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각각 남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부터 해야죠. 암만 경쟁을 해서 성공을 해도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행복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학문이라는 건 되게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가짜의 행복이죠. 암만 행복하다고 느껴도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로 살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불쌍한 중생의 모습이 되는데 빨리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되찾아서 행복해져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걸어가야 하고 모두가 찾아야 될 이제 그 길인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이거는 제대로 된 인간이고 이렇게 사는 건 짐승 수준이죠. 가짜죠. 그러면 인간과 짐승이 만나서 통상을 한다. 누구 중심으로 가나요? 개 중심으로 가지는 않겠죠. 인간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주도권을 다 가질 수 있겠죠. 서양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하고 통상을 하는데 그 짐승 수준의 사람하고 통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밀릴 일은 없는 거죠. 부처님하고 중생이 대화를 했다. 누가 이길까? 당연히 부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전통 속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찾아서 각자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각각의 길을 가면 그 각자의 길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군자 불사지구. 우리나라가 군자 불사지구.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후한서라는 책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천사들이 영생하는 나라. 이게 천국이죠. 천국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는데 지금 잠깐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으로 다시 부활을 다시 살아서 그리고 온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